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한약은 증상이 같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약이 달라지는 맞춤형 한약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한약은 기본적으로 예민함이 깔려 있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이시라면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한 요용한 처방입니다. 갱년기 질환, 감기, 통증, 소화기 질환 어디에 이용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시오탕 역시 한방 과립 형태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한약국이나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신약, 한풍제약, 경방신약 모두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방 처방들이 과립 형태로 많이 생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처방들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점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소시오탕은 조금 예민하시거나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에게 두루두루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재 구성을 보시면서 큰 틀로 이해하셔도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시오탕의 약재입니다. 시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시호 들어가고요. 황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에도 토마토와 올리브유가 잘 어울리는 것처럼 한약재도 같이 넣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약재 구성이 있는데 시호와 황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소시오탕을 이루는 약재 중에 하나가 반하. 반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강이나 백반으로 포제가 다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인삼, 감초입니다. 생감초와 자감초로 썼을 때 약효의 차이가 있는데 소시오탕에는 자감초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대추, 생강대추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준비는 하진 않았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서로 어울리는 궁합이 있듯이 약재에도 서로 도움을 주는 상생하는 약재들의 구성이 있고 서로를 극하는, 방해하는 약재들의 구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시오탕에는 상생하는 약재들의 구성이겠죠. 제가 이걸 보기 전에 한방에서 이해하는 감기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가 오고 있고 그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감기와 독감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바이러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사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기가 몸에 들어와서 겉에 머무르고 그 다음 안으로 계속 들어올 때마다 증상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약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방에서 감기는 표에 왔을 때는 표에 차가운 기운이 왔다 그러면 모공이 막히게 되고 열이 나고 그것 때문에 근육통, 몸살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걸 이겨내면 감기가 끝인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게 몸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다른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에 입맛이 없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게 더 안으로 들어오면 목이 너무 마른데 몸 바깥에서 열이 들어와서 목은 너무 마른데 겉은 추운 이런 좀 복잡 미묘한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시오탕은 반표 반리일 때 쓰인다 라고 하는데 사기가 반은 밖에 있고 반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도 통증도 있는 것 같은데 속도 좀 불편하고 열도 좀 있고 이런 복잡 미묘할 때 쓰일 수 있는 꼭 감기가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열이 오르내리는 갱년기 증상이나 좀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의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에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약재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소시오탕에 들어가는 주약인 시호와 황금입니다. 시호 황금에 관해서 옛날 책에서는 두 약재를 같이 이용을 하면 표에 있는 사기를 흩트리고 열을 꺼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대적인 연구에서는 두 약재의 추출물이 간독성 발현을 억제시켜서 간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지방세포가 더 커지지 않게
해서 비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효 황금 추출물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잘 어울리는 약재 구성이고요. 또 반하 인삼 자감초, 반하 인삼 감초는 요런 약재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뭔가 이 사람이 소화기 증상이 있는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드려볼게요. 소시호탕의 주약인 시호는 열을 내려주고 간을 풀어줘서 울체를 내려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호 추출물은 중국에서는 급성 해열제로 주사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은 대표적인 청열제 중에 하나인데 특히 두면부랑 흉부 쪽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열왕래, 갱년기 질환의 열오름 이럴 때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반하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포제를 좀 잘 해야 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생강 백반 포제도 있고 또 생강으로 포제했을 때 효과가 다르고 한데요. 반하는 개념을 따뜻한 바람으로 옷을 말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옷을 말릴 때 그 햇볕 주로 말릴 수도 있지만 바람으로도 말릴 수 있잖아요. 바람으로 말리면 오히려 더 뽀송뽀송해야 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처럼 반하는 따뜻한 바람으로 습을 날리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가 소화기에 특히 습이 쌓이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고 뭐 그런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그 소화기 쪽 담을 풀어주는데 반하가 아주 좋습니다. 인삼은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보기제죠. 기운을 올리는 약인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인삼 먹어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인삼은 기운을 올리지만 기운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몇 스텝이 지나서 열을 올려지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화기 쪽을 튼튼하게 하는데 효과가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름에 삼계탕에 인삼 넣어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인삼이 들어간 보약이나 한약을 드시더라도 그분의 증상이 맞다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감초는 지금처럼 생으로 이용할 때는 해독 효과가 크고요. 이걸 구워서 쓰면 자감초라, 구울 자자를 써서 자감초라고 하는데 자감초를 사용하게 되면 원기를 올려주는 효과도 더 커지게 됩니다. 소시호탕의 개념을 반표 반리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걸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화해제라고 보면 되십니다. 사람끼리도 싸우면 화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크게 상처받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딱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다 보니까 내 몸과 병의 기운을 화해시키는 거죠. 살살 달래가지고 나의 체력이 병의 기운을 물리칠 만큼 강하지 못한 상태니까 사기를 살살 달래서 몸 바깥으로 흩트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소시호탕은 이 자체로 쓰이기보다 소시호탕에다가 다른 처방을 합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소화기 약에다가 소시호탕, 감기 기운이 있다 감기에 소시호탕, 내가 만성 어떤 뭐 아토피 질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아토피 질환에 소시호탕, 통증이 있다 통증에 소시호탕. 기본적으로 예민함이 깔려 있는 분들의 질환이라면 합방하기가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약국이나 약국에 가서 한방 상담을 하실 때 최대한 본인의 정보를 많이 주시면 또 스스로 뭐 소시호탕 이런 것도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기에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본, 중국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처방인데 일본에서는 특히 소시호탕을 허약한 사람의 만성 질환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라고 할 만큼 너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성 질환의 체질 개선하는 약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만성 염증에 또 이용하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소시호탕의 장점은 본인이 조금 허약하고 예민하고 까칠하다면 어디에나 갖다 붙여도 도움이 되는 약이라서 갱년기 질환, 감기, 통증, 소화질환 어디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그래서 쉬울 수도 있는 그런 처방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처방 잘 이용하셔서 컨디션 회복하시고 유지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